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 되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다섯 분한테 그 오라클의 그 버추얼 박스, 그러니까 가상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가상 뭐라고 VR, 그러죠? 네? VR. 네, VR.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네, VR 다섯 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문 좀 하고 있는데요.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또 25분 추첨해서 드릴 테니까 기왕이면 나중에 여러분 만약에 VR 이거 받으셔가지고 써본 다음에 나중에 토크IT 댓글에다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VR 컨텐츠 이런 게 좋더라. 컨텐츠 같은 것도 좀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공유 좀 합시다. 같이 서로 좋은 거 있으면. 자, 이제부터 질의응답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제 질문 읽으면요. 세 분 중에 아무나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거 확실하게 정의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명주님, 라벨로와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의 차이 연관관계가 무엇입니까? 네.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 버추얼 가상화를 시켜놓은 게 라벨로고요. 네. 라벨로는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네. 구글의 네, 퍼블릭 네. 클라우드도 VM웨어 환경을 그대로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지만 뭔가 향후에 이제 기왕이면 라벨로도 쓰고 아이아스도 그 오라클 아이아스를 쓰면 뭔가 더 특혜를 뭔가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 부분은 본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나오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기열님, 사내 임직원 PC들에 대한 패치 관리 서버 및 백신 서버 등을 라벨로에 올려서 서비스한다면 실제 피지컬 서버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걸까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 요금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요. 이게 이제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가 CPU나 시스템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네.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좀 팁을 저희가 얻은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스케줄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네네. 굉장히 비용이 많이 줍니다. 네네. 그래서 네. 업무 시간에만 쓰게끔 한다든지 업무 시간 백신이니까 업무 시간 이후에만 돌린다든지 네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더 드려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라벨로는 시간당으로 pay as you go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네. VM 스페어, 그러니까 컴퓨터, 스토리지, 네. 그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네. 거기에 따라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간에만 사용하겠다, 아니면 네. 주말에만 쓰겠다, 업무 시간에만 쓰겠다, 그 시간당에 따라서 과금이 되기 때문에 네네.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에 대해서 또 이제 오라클에서 이제 답변을 달았으니까요. 답글을 단 것들은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성엽님, VDI 환경은 단순히 환경. 환경 문제 복제뿐만 아니라 사용자 GUI 환경도 중요해서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라벨로에서 GUI 기반 접근 환경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별도 환경을 구축을 따로 해야 하는지요? 저거는 지금 그냥 대시보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걸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그 VDI 환경보다 훨씬 더 심플한 대시보드 환경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별도 환경을 따로 구축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웹브라우저만 접속이 되면 네. 내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고 있는 네트워크나 가상 머신들을 이동시키거나 네. 네트워크 연결 제어를 하는데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김대식님, 라벨로 기반 보안 훈련 시스템 사용 시에 요구된 시스템 사용이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시나리오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강의장 환경에서는 우리가 보통 8기가나 이 정도 내외라고 한다라고 하면 라벨로의 경우는 당연히 그 밑에는 당연히 될 것이고요. 네. 16기가나 32기가 또는 100기가 이상에 대한 리소스도 충분히 만들어서 그 가상 머신들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제약이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네네. 실습 환경은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김태식님께서 또 UA 센터에서 예. 라벨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현하신 분이 주로 영상 분야도 있는 것 같은데 영상은 그래픽 데이터 클 건데 구축 시 별 문제가 없었는지. 사양의 그것도 문제겠죠. 네. 운영이 워낙 네트워크나 스트림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자 접속수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는데요. 그건 네네. 뭐 어떤 온프라미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응 속도가 좀 틀린 거죠.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경우에 이제 라벨로를 통해서 만약에 뭐 느리다라고 네. 하면 서버를 투입한다든지 네. 뭐 로드 밸런싱을 해서 다른 서버로 분산을 시킨다든지 네네. 이런 거 처리가 바로 가능한데 음. 온프라미스에 있으면 이거를 처리하는데 속도가 아무래도 오래 걸리겠죠. 네네.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정묵님, 라벨로의 현재 사용자를 볼 수 있는 모니터링 페이지가 있을 것 같은데 특정 회사를 위한 통계 모니터링 페이지 구성도 가능한가요? 전 API를 통해서 네. 별도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네네. 보여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고객분께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개발하신다라면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숙님,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기존 서버를 가상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데요. 라벨로도 기존 서버 구성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지요? 저거는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가 다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라벨로는 네네. 중적 가상화에 어쨌든 그 포커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그 라벨로에다가 저거 얹으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쓰신다고 네네. 하면 네. 기존에 있는 뭐 아마존이나 오라클 네. 클라우드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처음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많은 그쵸. 분들이 네. 많이 네.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요. 그죠?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네, 이것은 없이 그러니까 그 이규면님, 라벨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서 서비스 가능한 사업 분야 중 주요 분야를 게스트분들 각각 한 개 정도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분야가 있을까요? 각각 지금 이제 이 라벨로로 이런 서비스는 좋겠다 하는 거 하나씩만 말해 주시다면. 일단 뭐 저는 지금 네. 일단 저희 회사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또 이걸 확산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교육 서비스인데요. 네. 이제 제한 없는 교육 서비스, 그다음에 V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네네. 저희가 이제 컨텐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컨텐츠 관리 쪽에도 좀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왜냐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동영상 쪽에 뭐 사용자가 얼마나 붙을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구축하고 있는 컨텐츠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네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적은 비용을 일단 시작을 해서 네. 먼저 관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유실되기 전에.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이제 구축을 해서 사용하시다가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 각 이제 지자체마다 예. 뭐 인터넷 방송국 만들고 뭐 그쵸. 서버 해가지고 돈 엄청 들였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죠. 예. 이걸로 먼저 조그맣게 먼저 해보고 예. 괜찮으면 확장하고 예. 뭐 그렇게 하는 게 예, 필요하겠네요, 그쵸.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네. 그 라벨로를 이용한 유스 케이스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큰 개념으로 보면 6개 단계. 네. 그러니까 운영 환경과 비운영 환경에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아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대학교 대상으로 전산 교육해주는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과제를 내주고 실제 코딩이 들어오면 코딩한 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환경을 저희가 라벨로로 또 구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과 거의 유사한데 그런 쪽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네. ISV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만드실 때 저희가 그렇죠. 그 프로그램의 멘토링으로도 참여를 그렇죠. 하고 있는데 ISV 업체분들이 이걸 사용하신다면 네. 확장성이라든지 그렇죠. 뭐 개발 용이성에서 충분한 네. 메리트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김정묵님께서 개발 프로젝트 경우 시험, 테스트 단계를 운영 서비스에 할 수가 없으므로 라벨로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트워크 부하나 과부하 테스트 같은 워크로드 테스트도 진행할 수 있을지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라벨로에서 그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네. 정보들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어차피 테스트하는 뭐 부하를 주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그 해당하는 IP를 쏘면 뭐 네네.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서는 라벨로가 굉장히 유용한 거죠. 운영 서버에서 테스트 못 해보는 거 케이스를 라벨로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네. 임근식님께서 이제 라벨로가 VM웨어하고 KVM 다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럼 VM웨어와 KVM 자체에 대한 기술 지원은 어디에서 해주는 건죠? 이건 이미지만 올리는 것 때문에 사실 뭐 그거는 네. 온프레미스 있는 거 그대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따로 뭐 이렇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현재 온프레미스에 지원받는 업체가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김사겸님, 라벨러에서 오토 스케일링은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요? 이것도 아이아스가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는 옵션들이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네, 저거는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상머신을 올려서 그 가상머신 자체에 대한 어떤 CPU라든지 메모리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 자체의 기능은 네네. 공식적으로 페이지 내에서 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VM웨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머신에 어떤 리소스를 추가 할당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지 라이브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이아스 쪽에서 따로 제공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정우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라벨로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타 회사에는 없는 실제 서버에 접근해서 GUI 콘솔 화면을 직접 보면서 로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제일 저거는 이제 그 사실 오픈스택이나 이런 애들도 사실 이제 대시보드를 이용하면 접근이 가능한데요. 네. 이제 사실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네트워크 가시성이에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내 가상머신에 어떤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보안적인 문제도 되게 크거든요. 실제 우리 회사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네. 실제 보안 조치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데 네.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두현님, 라벨로 사용하려면 VMware 같은 가상 환경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만약 피지컬 머신 등을 모두 라벨로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면 레커먼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오라클에서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렸는데요. 임종민 네네. 선생님. 네. 그 부분 저희가 좀 참조해갖고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은 네. 답변을 드리도록 혹시 뭐 여기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저는 이제 저거는 굳이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기존에 VM웨어도 그 피지컬 머신을 VM으로 그러니까 P2V 서비스 잘 제공이 되니까 네. P2V 이용해서 다시 하고 그걸 만든 거를 바로 그냥 라벨로에 네네. 올리면 되기 때문에 네네. 굳이 이렇게 고민할 아까 이슈는 제시온이 아닌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렇게 고민할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김경환님, 클라우드로 올라간 시스템을 다시 온프리미스 환경으로 전환 서비스 가능한가요? 어떤 이유에서 반대 기능을 필요로 하는 환경도 있을 것 같아서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VM에 있는 거를 저희가 클라우드로 올리는 마이그레이션 툴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거꾸로 온프라미스로 돌리는 마이그레이션 툴은 없지만은 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사실 저런 사례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은 많았으나 실제 사례는 없었다라는 거죠. 네네. 임준영님, 캐드나 아바커스 같은 설계 및 해석 프로그램도 가능할까요? 라벨로로 CAD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아직까지는 리소스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렇죠. 일단 지금 뭐 제가 테스트해본 건 어쨌든 그 중첩 가상화 제품 자체도 대단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CAD는 사실은 이제 CAD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이제 그렇죠. 그래피컬한 니즈가 그렇죠. 많아서 네, 그거는 네. 이제 검증을 좀 해봐야 되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벨에 상관없이 네. 일단 현재 클라우드에서 네. 뭔가 서비스하기 쉽지 않은 것들은 네. 라벨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런 그렇죠. 것들은 네네. 올리기가 쉬운 네, 거지, 네, 그죠? 그렇죠. 네. 뭐 이건 라벨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네. 저런 문제들에 대한 거는 기존에 있는 그 레거시 클라우드 서비스 똑같은 고민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이게 뭐야? 오원성님, VM 형태로 지원하는 파이어월이 아니면 네트워크 보안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거는 이제 지금 그 라벨로 클라우드 자체가 클라우드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VM을 제공하지 않으면 호스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즉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프린트 서비스라든지 VM으로 네.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이제 글로벌 벤더들이 만들어놓은 VM들이 이미 다 존재하고 있고 네네. 그 VM들을 그냥 우리가 가져다 쓰기만 하면 방화벽 서비스가 바로 가능한 상태이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거기는 과금 정책이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네.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상 클라우드 환경에 방화벽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임근식님, 웹만 되면 웹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보통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최근에 넷크래프트 회사의 경우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서비스가 상당히 복잡해지면서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클라우드 최적화가 중요해졌습니다.
오라클 라벨로는 고객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운영하려고 할 때 윈윈이 되는 걸까요? 이제 뭐 해외 사례를 보면은 고객 규모는 그렇게 저희한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저렇게 큰 규모의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올리시겠다라면 네. 사전에 저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가능성 여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데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클라우드로 전인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든 업무를 올리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클라우드로 순차적으로 올려가면서 클라우드로 전이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결님, 예를 들어 고객사에 저희가 제공한 솔루션을 한 달 동안 POC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라벨로에는 서버만 올리고 실제 사용자 단말 PC 등은 고객사가 사용하는 PC들을 연결하는 구성으로 한다면 시간 단위 과금이 아니라 다른 과금 방식으로도 제공이 가능한지요? 라벨로는 지금 현재 뭐 시간당 가금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어떤 그 사용량에 따라서 가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루션 업체에서 어떤 네. 가금 방식을 정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계산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회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금 문제입니다. 네네. 이 뭐 시간당 가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1년 네, 단위 유지보수금액 그렇죠. 그렇네요. 생각을 하지 아니면 월 단위 뭐 얼마씩 이렇게 생각을 하지 사용량에 따라서 한다는 네, 건 네, 좀 네.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이건 솔루션 회사에서 좀 정책을 마련을 하셔야 진짜. 됩니다. 예. 그러니까 솔루션에서 중간에서 그죠? 네. 그거를 네. 잘 해야겠네요. 임근식님, 라벨로 인프라 교육 시스템은 무료로 고객에 대해서 제공해 주시는지요? 아니면 별도의 유료 요금이 부과되는? 저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제공할 수가 있고요. 네. 그 고객들이 저희 이제 교육을 받으시면 일주일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 나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저희 이제 과금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제 특정 시간 정도는 저희가 이제 비용 부담을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또 때로는 이제 그 옵션으로 같이 해서 어떤 그 서비스 제공 피를 받고 제공할 수도 있는 형태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임근식님, 가상화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커 기반이 아닌 KVM 기반의 솔루션일 거니까요. 가상화 이미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복제를 하려고 할 때 오라클 라벨로는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상황인지요? 저거는 그 용량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20기가 정도 되는 이미지를 업로드하는데 한 3시간 정도에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네트워크 이슈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배포하고 사용하는 거는 대단히 빠릅니다. 네. 저희는 1기가가 채 안 됐거든요. 아무래도 테스트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 1시간 이내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임근식님, 오라클 라벨로가 KVM 같은 베어메탈 하이퍼 기반의 솔루션인지요?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에 요즘 트렌드인 다커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쪽으로 가는 게 또 좋지 않을까요? 라고. 단순하게 어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할 거면 다커가 제공이 되면 다커를 쓰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무게감이 없죠. 그러니까 가볍고. 네네. 근데 이제 모든 제품이 다 다커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KVM이나 이런 네스티드 VM 같은 교육 환경 같은 경우는 다커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투레인이나 POC나 하는데 거기서 도커로 다 지원이 되면 다행이지만 네.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네스티드 VM이든 아니면 실제 그렇죠. 실서버를 가지고 테스트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제한적인 환경은 라벨로가 적합할 거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현님, 제 회사에서 예전에 기획했다가 홀딩 중인 사업 아이템을 오늘 들으면서 다시 검토해야겠습니다. IT 입문자 혹은 초급 오퍼레이션 관리자급들의 교육용으로 최적일 것 같습니다. 당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별로 그룹화, 가상화 등등 엄청 복잡하고 비용 부분 때문에 홀딩했었거든요.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임준영님께서도 접속 속도 문제만 해결되는 공간에서는 편리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관련돼서 네. 라고 주셨고요.
김태윤께서는 이제 이렇게 라벨로 쓴다면 확실하게 비용 효과가 나는 건지. 네. 그러니까 많이 쓰면 당연히 돈이 많이 나와요. 네네. 근데 이제 딱 정해진 시간, 예를 들면 뭐 하루에 2-3시간 정도, 아니면 POC나 데모하기 위해서 1-2시간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네. 뭐 장비 렌트에서 임대하고 이런 비용보다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네. 아까 뭐 발표 때 말씀드렸지만 가상 VM 하나 쓰는데 제가 썼던 VM들은 대부분 다 시간당 0.35달러였어요. 네네. 그런데 그거 메모리 추가하고 뭐 해도 1-2달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김도현님, 현 시점에서 라벨로가 뭐 문제점보다 라벨로가 앞으로 어떤 점이 더 이제 라벨로가 더 발전하면 더 좋을 것 같은지, 뭐 사용자 입장에서. 일단은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여전히 이제 퍼포먼스 이슈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네스티드 VM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렉이 발생되는 네네. 현상들. 그러니까 트레이닝하기엔 괜찮지만 실서비스 할 때는 네스티드 VM이 중첩으로 여러 번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 바틀락이 너무 크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예전에 가상화도 처음 2000년 될 때 처음 공부할 때마다 이 가상화는 너무 느려서 못 써라고 했는데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받쳐주면서 그렇죠. 대중화됐거든요. 네네. 근데 저것도 어느 정도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성능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되면 네. 폭발적으로 좀 대중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부장님은요. 저희도 역시 이제 속도 문제가 가장 네네. 이슈입니다. 솔루션의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렉이 걸린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고 네. 또 뭐 해결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문성현님, 라벨로는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기능보다는 클라우드 인프라 전체를 이전 복사에 집중된 솔루션으로 보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요. 이게 조금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저희는 네. 이제 어떤 OS든 어떤 뭐 웹서버 환경이든 다 지원이 가능한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 서버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네. VM 위에 이제 그거를 똑같이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어떤 운영하는 서버가 어떤 환경이든 뭐 포팅하는데 문제 없이 테스트 특별히 테스트 없이도 가능한 형태로 이제 이미지를 많이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다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님, 라벨로를 통해서 VM을 클라우드로 이관 시에 라이센스 정책이 VM 단위인가요? VM이 올라가는 호스트 단위인가요? VM에 전혀 상관없는 거죠. 네, 그냥 없습니다. 라벨로를 쓰고 있는 그 시간, 네, 시간당 네, 차지하는 네, 거죠. 네. 워낙 답글을 또 많이 주셔가지고. 오원성님, VPN 방화벽 보안 제품을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됩니다. 방화벽의 예로 VM 자체 운영일 경우 방화벽 정책 변경을 직접 진행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로 이전 후엔 방화벽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요? 방화벽도 캡슐화되는 건지요? 저거는 사실은 이제 굳이 돌아가고 있는 VM 자체를 올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캡슐화가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가상 머신 자체가 올라가면 호스트 기반이니까 그 호스트 안에 VM을 또 띄울 필요는 없거든요. 네네. 방화벽은. 그래서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런 제품들은 이제 성능 저하는 없겠죠. 이제 그 네네. 안에 다시 VM을 띄우면 아무래도 중첩이니까 성능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네네. 자, 많은 분들이 좀 오라클의 클라우드에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셨는데 그 맨 마지막에 전문의께서 예, 네? 좀 알겠습니다. 쫙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라클의 전략에 대해서,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네, 올해 박영철님, VM 버전과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한지요? VM 버전과 상관이 전 있나요? 테스트 해봤는데 네. 버전별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미지가 네. 올라가는 네, 거니까. 네, 네. 전혀. 호환상 문제는 없었고요. 그렇죠. 박정님, 정부 통합 전산센터 도입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 정보통합센터는 저도 지금 관심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쪽에 관심이 좀 있는데 네. 정보통합센터 같은 데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단 보안 때문에 일단 제한되니까 네. 그 정책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가 있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임준영님, 라벨로 전환으로 인한 오류 사항이 있었던 고객은 전혀 없었나요? 저희가 이제 9월 때부터 쓰기 시작했고 서비스는 네. 한 1, 2개월 정도 됐는데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네. 지금 아직까지.
문제가 별로 발생할 구조가 잘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게 이제 VM웨어에서 잘 돌아가던 제품이 그걸 이미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뭐 소스로 들어가는 뭐 하면 복잡해질 수도 있겠지만 컨버팅하는 작업에 네. 여기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컨버팅 없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클라우드에서 에러가 오류가 있다고 하면 뭐 온프레미스에서도 오류가 있었던 거죠. 네. 네네네. 자, 오늘 여러분들 그런데 좀 헷갈린다 하면요. 오늘 한번 다시 보기가 뭐 일주일 이내에 올라갈 거니까요. 다시 보기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나오신 김성님 블로그 있거든요. 네. 김재벌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네.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될 겁니다. 네. 저 요거 코멘트 하나 해야 되는데 저 네, 돈 네. 많아서 김재벌 아니고요. 네. 기술하고 인맥에 대한 재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알겠어요. 김경환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소프트웨어 도입 입장에서 미리 비슷한 환경을 구축해서 테스트하고 성능 및 버그 픽스를 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면 매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들이 꼭 사무실에 없어도 QA 업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뭐 대기업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인텔이나 아니면 레드햇이나 이런 데들도 다 저 기반으로 지금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서비스하고 있다라는 건 이미 검증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예. 임근식님, 웹 기반 VM 관리 시에 그래픽 처리 최적화를 위한 포토콜 솔루션이 중요한데요. 오라클 라벨로는 VM웨어의 그래픽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요? 만약 그러면 KVM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좀 질문이 조금 네네. 네. 나중에 장황해서. 네네. 김정문이 라벨로 UI 화면에서 네트워크 구성이나 DHCP 서버 화면 변경 등이 나타나는데 UI에서 변경 시 실제 반영이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 반영하면 바로 네, 바로 됩니다. 네네. 딜레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오케이. 예. 윤동원님, 클라우드 전환 시에 데이터 적재 및 실운영 시 다량의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경유하게 되는데 전송 중의 데이터는 압축, 암호화 등이 되어서 전송이 되는지요?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근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 거 봐서는 근데 또 사실은 그냥 우리가 첨부 파일 올리듯이 첨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별도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올리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거는 이제 사실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네. 굳이 웹에서 인터페이스에서 드래그 앤 드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업로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중간에 끊김이라든지 이미지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건 사실은 이거에 대한 뭐 안정성 뭐 아니면 이제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암호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건 네네. 한번 검증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해갖고 이 부분은 네네. 좀 늦더라도 저희가 답변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들 여러분 또 많은 여러분 질문에요. 또 개별적으로 이제 또 답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답글 단 것들은 직접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질문에 관심 있는 답글 눌러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참 전무님, 네. 앞으로 좀 이렇게 오라클에 좀 많은 분들도 클라우드 전략 물어보셨거든요. 네,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말씀해 주시죠. 오라클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에 클라우드에서 후발주자다. 네네. 사실 클라우드에서 오라클이 하는 게 있냐라고 많은 네네.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오라클은 클라우드 관련해서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라클이 제시하는 전략은 크게 4가지예요. 저희는 SaaS, PaaS, IaaS의 전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거죠. 사실 SaaS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긴 하지만은 한정되어 있는 그 업무 영역만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희는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모두 제공하는 그런 SaaS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도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뭐 DB베이스라든지 자바를 기반으로 한 저희 기술력을 통해서 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역시도 저희는 대용량 업무도 그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장점일 거고, 세 번째는 아직도 클라우드로 전환하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내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올릴 수 있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 보안이 가능해?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리적이나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이슈를 제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객사의 데이터 센터에 저희 클라우드 머신을 설치해드리는 커스텀의 클라우드라는 옵션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라벨로를 통해서 말씀드린 리프트 앤 시프트 전략이 되는 거죠. 뭐 네네.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든 PHP든 뭐 파이썬이든 네. 저희는 모든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드린다라는 게 다른 클라우드 벤더들 이미 오래전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들과의 차별점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흥미롭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자, 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뭐 좋은 질문하신 분 좀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이름. 네네. 네. 네. 조금 다르긴 한데 네. 하시는 거 네, 네. 이거는 저쪽 불러주세요. 예, 저는 유정훈 씨, 유정- 유정훈님, 유정훈님, 네. 김경환님, 김경환님, 하고 네. 이규면님. 이규, 면님이요. 이규면님, 또 두 분 더. 인근신님. 인근신님, 공통이에요. 예. 네. 그다음에 문성엽님. 문성업님, 문성엽님, 네네. 자, 그 문성엽님, 인근식님, 그다음에 이규면님. 이규면님, 유정훈님, 김경환님. 이 다섯 분은요, 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그 VR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문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또 25분한테 추첨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 써보시고 나중에 한번 여기다가 댓글로 한번 그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자, 세 분 마지막 한 말씀 할까요? 네, 뭐 제가 이게 사실은 이제 시청을 하다가 네. 여기 나오니까요. 네. 좀 떨리기도 하고요. 네. 나름 또 뭐 긴장감도 있고. 예, 앞으로 뭐 기회가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저희도 이제 하고 있고 또 네네. 하고 있는 또 교육도 있고 해서 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또 다시 또 뵙고 네네네. 또 시청자 입장에서 또 계속 또 질문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기존 시청자 할 때 얼굴 좀 까세요 다음부터. 얼굴 왜 안 보여줘? 저기 어? 제 사진이 있는데 물음표자 물음표. 아, 저 물음표 아닙니다. 물음표 아니었나요? 네, 저는 이제 페이스북 사진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네. 뭐 솔루션 개발 팀장으로서 뭐 다른 회사 다른 분들도 뭐 마찬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트렌드 뭐 클라우드로 가야 돼. 뭐 이런 아니면 사장님께서 야 우리 크리에이터 서비스 한번 준비해봐라. 좀 막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랬고요. 네, 그렇죠. 예, 네, 되게 어려움이 많은데 네.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들을 뭐 찾고 네. 그 정보도 저희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네. 정보를 좀 구매하면 좋은 뭐 사업 기회가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라클은 이제 클라우드 회사입니다. 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먼저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정보도 드렸지만은 저희 트라이얼 계정을 이용하셔서 실제 한번 활용도 해보시고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마케팅 행사들을 하면서 핸즈온 트레이닝을 같이 네네. 병행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오셔서 실제 한번 경험을 해보신다라면 네. 아 클라우드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소개해주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